옆편. 네, 6절로 되어 있는데 세 절 나눠서 한번 볼까 싶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만 갖고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그 옆편에 제일 앞에 나온 게 대나무 상자, 두 번째 게 자루, 세 번째 게 궤짝 그랬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어떤 궤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좀 넣어놨던 어쨌든 간에 물건을 보관할 때 자꾸 어떤 점도둑이 가서 그걸 훔쳐가요. 그러면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주머니 같은 경우 이렇게 커다란 자루가 있다면 자루를 꽁꽁 묶는다든지, 그다음 상자를 끈으로 꽁꽁 묶는다든지, 자, 궤짝 같은 경우 이렇게 자물쇠를 견고하게 튼튼한 걸 딱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점도둑은 못 훔쳐가겠죠. 점도둑은 못 훔쳐가겠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근데 장자는 묻습니다. 세상에는 점도둑만 있느냐? 점도둑이 아니라 대도가 있잖아요. 큰 도둑들이. 큰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그 궤짝을 통째로 짊어지지 그걸 열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지 자루를 통째로 가지고 갈 줄 알아요. 그걸 열려고 안 해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짊어져 가면서 뭘 걱정하냐면 저게 잘 묶어졌는지 걱정이네. 자물쇠가 잘 채워졌는지 걱정이네. 라고 걱정을 해요. 여기까지 장자의 이야기꾼 장자가 좀 기만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있죠. 맞아. 점도둑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묶음, 외부적인 그런 장치들이 점도둑 만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점도둑은 막아낼 수 있지만 진짜 큰 도둑은 막기는커녕 큰 도둑이 고맙다고 하고 가지고 가요. 왜? 네가 포장을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가기가 편해 라고 툭 던져놓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자, 이건 약간 설명을 필요할게요. 여러분들 중국의 3대하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래요. 이 주나라는 다시 서주, 동주 이렇게 나눠져요. 동주란 시대를 다시 나누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눠져요. 춘추 전국 시대는 비록 제후들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총괄하는 주나라는 천자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제후들끼리 싸우고 치고 받아서 최후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진시황이에요. 그런 이제 큰 구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 장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중국이 수많은 나라로 나눠져 있지만, 그 마치 대한민국이 몇 개의 특별자치도와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대한민국 하나이듯이 하나인 나라 안에 제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자체는 나쁘지만 더군다나 한 큰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세계상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예요. 근데 그 전국시대 안에 제나라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제나라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나라는 원래 강태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이렇게 평정한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그래서 성이 강씨예요, 말 그대로. 강태공한테 분봉한, 강태공을 제후로 봉했던 땅이 제나라예요. 그러면 그 제나라가 계속 이어져야 돼,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이 전씨, 이제 한자로는 전씨라고 쓰고 또 진씨라고 쓰기도 한데, 어쨌든 전씨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왕이 강씨에서 전씨로 바뀌어요. 그 역사적 사건을 딱 끌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일으켜 세운, 강태공도 장자의 눈에서 보면 수준이 천도를 아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따지자면 성인급이야. 세속적인 성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어쨌든 간에 잘 다스려서 이웃 마을 사람이 서로 바라볼 수 있고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서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땅이 제 아무리 넓어도 사막이나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많으면 그건 넓은 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제 나라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산동성에 해당됩니다. 산동성 그 일대, 우리 태산이 있는 그 건절에.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이 살기 좋아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짐승들도 잘 크는 그런 동네예요.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이 주위에 지천으로 깔려 있고 또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2000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입니다.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와놨어요. 누가? 강태공이. 그러면서 아울러서 정묘 사제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단위를 잘 완비해놨어요. 이걸 잘 완비해놨어요. 누가? 강태공 성인이. 그러니까 점도둑은 얼지도 못했어요. 근데 전성자라는 대도가 큰 도둑놈이 와서 보니까 와, 이거 좋네. 통째로 다 훔쳐갔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행정제도나 이런 것을 참 만들 줄만 알았지 근본인 사람들 교육의 인성교육이라 할까요? 사람의 천성교육이라 할까요? 번원에 대한 사회적인,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인문학 소양이 교육이 없어서 그런 사회였는데 이 전성자가 어느 날 완전히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제 나라의 국토 전부뿐만 아니라, 이건 자연환경이라면요, 잘 갖춰진 문물 제도를 통째로 훔쳐갔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나온 걸로 따져보면 이것은 괴짝이라면 이건 잘 갖춰진 자물쇠예요. 자물쇠를 잘 갖춰진 괴짝 같은 이 재산을 전성자가 통째로 훔쳐갔어요. 훔쳐간 뒤에 일부 뜻이 있는 사학자들, 역사가들은 저 도둑놈이라고 불러댔지만 현실적으로 뭐냐? 요순처럼 아주 천자로서 천자에 버금갈 정도로 부귀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주위 나라 사람들도 그 제 나라가 워낙 잘 살고 힘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비난을 못해. 이 나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빠졌냐 하는 거예요. 장자가 묻는 것은. 문물 제도가 없는 거야? 물질이 갖춰지지 않은 거야? 전성자를 보면서 저는 왜 트럼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요즘은 어쨌든 간에 순간적으로 돈 많이 벌어오면 최고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물제도, 이것은 뭐냐? 문물제도라는 것은 뭐 인이 뭐고 의가 뭐고 그다음에 예악이 뭐고 이런 것을 포괄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건사에서 임금이 왜 충신을 강조했을까요? 충을 강조했을까요? 효를 강조했을까요? 지 나라 안 뺏기려고. 여러분들 효를 왜 강조한지 아세요? 우리가 국가 하잖아요. 국가. 나라도 지껏, 집안도 지껏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효도하시 나라에 충성하면 그 나라는 뺏기지 않아요. 이렇게 그쪽 그 덕목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절대 나라 안 뺏길 거라고 생각을 강태공이 했다면 그건 착각이란 뜻이죠. 착각이란 뜻이죠. 그것은 아까 괴짝에 자물쇠를
튼튼하게 채워놔서 점도둑을 막았을지언정 전성자 같은 진짜 큰 도둑이 나타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중국 입장에서 그 당시 전국시대 보면 누가 천하를 통일했느냐. 가장 깡패 같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불행이고 중국에게도 불행이에요. 사실은요. 그 망상을 중국의 역대 지도자 중 등소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진핑이라든지 그 머릿속에는 항상 진시황이 들어있어요. 어떤 중국한테도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불행한 일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덕목들, 충효라든지 이런 덕목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장자는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용봉, 그다음에 비간, 장흥, 자서라고 나오는데 하나라의 대표적인 폭군인 걸,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은나라의 주나라 때, 은나라의 주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의 어떤 왕, 뭐 중요한 왕 아니니까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나라의 왕 때의 충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기억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오자서라는 사람을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자서 정도는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정말 오자서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사직을 걱정하면서 충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왕이 이 오자서를 죽여서 그 시신을 후대에 담아서 강물에 던져버렸더니 강물에서 썩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딱 놔두고 소위 그 육아에서 그 설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덕목들이 폭군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어요. 오히려 이 선하고 착한 양반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자물쇠 묶어놓은 노끈처럼 포장을 잘해주는 역할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덕목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 거리라든지 주라든지 이런 폭군들이 그걸 그대로 활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임금이 충성하라고 그랬잖아. 임금이 내가 이리 가고 싶은데 왜 이리 가자고 자꾸 이야기해? 너는 불충이잖아. 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반면에 이게 그러한 뿌리 없는 혹은 이제 장자가 보기에 뿌리가 없는 거겠죠. 어떤 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만을 강조하여서 나온 덕목들은 오히려 선하지 못한 사람, 악인들에게 오히려 활용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도척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전설적인 대도둑 이 토척이 어느 날 제자들하고 있는데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도둑들에게도 도가 있어요? 있지 이 사람아. 도가 있어. 뭐가 도냐? 자, 저 집에 가면은 뭐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달러가 몇억 들어있어, 몇억 불 들어있어. 라를 탁 짚어내는 거. 이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야, 저 집 떨자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이게 바로 성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 도둑당. 우리 도둑당들, 우리 위험한 데면 서로 먼저 들어가지. 그 용기야. 네 닮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딱 판단을 할 때, 저 집은 우리가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를 예측이 가능해. 그것은 지혜야. 더 중요한 뭐냐? 제대로 된 도척 우리 형제들이라면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줄 알아요. 뒤처리 다 하고 도둑질 해갖고 도망갈 때도 제일 나중에 남아서 의리로 내가 형제를 지켜야지 할 줄 알아. 우리 같은 의리가 어디가 있어? 의리하면 우리 깡피들 안 떠오른가요? 우리 의리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공자가로 주장한 인 우리 갖고 있잖아. 우리 훔쳐하면 혼자 먹는 경우 있었어? 다 공평하게 나눠 먹잖아. 우리야말로 성도 있고 용도 있고 치도 있고 의도 있고 인도 있어. 이거 다 합치면 뭐야? 이게 도야. 우리야말로 도인들이야. 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뒤는 안 나왔는데, 자, 그러고 장자가 뭐라고 마무리 지냐면, 세상에는 지금 현 세상, 장자가 생각했을 때 현 세상은 도적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침에 앞에 나온 오자서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오자서 같은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지만, 더 불행한 것은 오자서 같은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은. 도적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용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특정인에 대해서 화를 내기보다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볼까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 주장하는 도덕적 덕목이라는 게, 유가적 세속적 덕목이라는 게 사실은 그것은 선한 사람도 써먹을 수 있고 악인도 써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두 믿어야 할 기준이 될 수 없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세상은 선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악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기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천성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도의 원래 모습이 뭐란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하는 게 이제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성인과 도덕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입술이 없어지니 이가 시리다. 우리가 순망치한으로 많이 알려진 속담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노나라의 술이 싱거우니 한단이 포기된다. 좀 어렵죠. 이 한단은 노나라하고 상관없는 조나라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즉 노나라의 술이 싱거운 거하고 조나라가 포위된다는 내용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안 돼가 되죠. 자, 여러분들 불교에서 인, 연이란 말 씁니까? 인과 연을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인은 직접적인 원인, 연은 간접적인 원인. 그런가? 이 묘사이 맞죠? 예, 네, 맞아. 이는 씨앗이고 자랄 수 있는 배경이 연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도 보고 또 다른 이야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래도 맞죠. 그러니까 씨앗은 직접적인 원인이죠.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그 콩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추위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콩으로 발전을 못해요. 그걸 인연이라 한다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싫은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초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명은 구별받지 말고, 예를 들면 미국이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노나라가 선물이라고 술을 갖고 왔는데 그 술에야 물을 좀 타갖고 왔어. 이게 성질이 팍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 초나라가 성질이 나서 노나라를 공격했어요. 여기까지 한 사건. 근데 또 이쪽에는 뭐냐? 그때 양나라,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양나라, 양해왕 할 때 양입니다. 그 양나라의 해왕이라는 임금이 그 조나라, 이제 한단, 조나라가 눈에 가시야. 근데 그걸 공격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그리고 공격을 하면 뭐가 걱정이냐면 그 조나라 뒤에는 초나라가 딱 카바를 해주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그래서 공격을 못하고 있던 참에 지금 이 초나라가
너나라 술이 그 예의에 맞지 않게 박주를 갖다 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벌여놨어. 그러니까 초나라가 이 전쟁 때문에 초나라를 도울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찬스가 생겼죠. 딱 빈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양나라가 한란을 포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잊으시죠.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뭐냐? 첫 번째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얼핏 무관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런 원인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장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 자꾸 뭐 어떤 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도둑을 키웠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동감하기 어렵죠. 그건 최소한도 입술이 없어지니까 이가 시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위적인 것에 몰두하고 리세팅하는 힘을 잃어버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간접적으로 사실 우회적으로 점도둑은 막았지만 큰 도둑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령 계곡에 가면 계곡에 물이 차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전부 마르게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 물 푼다고 해서 그 계곡물이 마를까요? 안 말라요. 계곡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막아야 해요. 즉 원인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원인을 막아야 해요. 두 번째, 언덕이 무너지면 연못이 메워집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자금성 가보셨죠? 자금성에 그쪽에 가면은 태화지 큰 연못이 있어요. 그 옆에는 큰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그 연못 땅 파서 옆에다 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 연못 메우는 법 딱 하나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퍼 같은 땅 갖다가 다시 엎어버리면 돼. 자, 그렇게 이제 비유를 딱 들어줘 놓고, 자, 성인이 죽으면 큰 도둑이 일어나지 않고 천하가 잘 다스려야죠. 자, 여기서 성인이 죽으면이라면 또 비유적인 말입니다. 성인이 나서지 않고, 자, 세상에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겸손해지면 훨씬 본원적으로 돌아가서 본원적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큰 도둑이 일어나지 않고 그게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반대예요. 성인이 죽지 않고 자꾸 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야지. 더 튼튼한 자물쇠. 그래서 심지어는 안에 든 것은 1억이 들어있는데 자물쇠는 2억짜리를 만들어놨다고 가정해 보세요. 더 잘 훔쳐가겠죠? 야, 이것도 비싼 거네 하고 더 잘 훔쳐갈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성인이 자꾸 나서면 큰 도둑이 그치지 않아 도적 같은 인간을 이롭게 할 뿐이다 하면서 밑에 나온 게 각종, 자, 이것은 도량양인들입니다. 이런 도량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공문서를 이렇게 증명하는 도장들이고, 이러이러한 등등을 잘 마련하면 점도둑은 막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큰 야망을 가진 그 당시 제후, 진시황 같은 놈들은, 야, 저거 좋네, 저걸 통째로 훔쳐야겠다고 더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인간 후임치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포인트를 내고 성인이 자꾸 부각된 그런 세상에서는 큰 도둑을 막아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허리띠의 고리. 여러분들 우리 쉽게 따지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버클. 옛날에 버클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버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부들이 이게 버클 차면 그러니까
금이나 이렇게 청동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걸 훔치는 놈은 사형이에요. 동감하시죠?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이 찰 수 있는 그 법권을 훔친 놈은 사형이에요. 근데 아예 대통령을 훔쳐버리는 사람. 응?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통째로 훔친 자, 그 사람 뭐가 돼요? 제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전체 이야기 않습니다만은 참 성공하셨더라면 제후가 되실 뻔했는데, 천자가 되실 뻔했는데. 자, 그래서 이 나라를 훔친 도둑 중에 도둑의 그 제후하에 그 사람들이 인의가 갖춰져 있다면 그 제후 폭군한테 있었겠어요? 만들어 놓은 걸 훔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의와 성질을 한 번에 훔친 것이고, 이것은 뭐냐? 근본을 외면한 채 자꾸 제도에 의존했던 방향, 통치 이념,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생각, 그러한 집념에 빠져있는 통치자의 잘못이다. 지금은 거열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이런 세상은 아니니까.